오케이. 9번부터 동명사, 부정사 파트에서 지금 쓰임이 넷과 다른 것을 구분하려고 한대요. 지금 보기에서 볼 수 있듯이 ing가 5개 나오면 시험 문제는 무조건 뭘 물어보는 거? 자, 그래. 진행 시에 쓰이는 현재 분사의 쓰임인지 아니면 동명사의 쓰임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지. 개념을 잡아야 돼. 지금은 시간 별로 없어. 그리고 12월부터 고등학교 어법 모의고사 문제를 갖고 풀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 반도. 알겠지? 그거에 대한 기본 과정을 다지는 거. 현재 분사란 뭐였죠? 현재 분사. 그냥 분사라는 게 뭐였어? 분사는 그렇지. 동사를 형용사의 쓰임으로 바꿔서 적용시키는 게 분사였고, 동명사라 하면 어떤 놈이었어? 동사를 문장에서 명사로 바꿔서 장난을 치는 거겠죠. 그지? 그럼 성분 파트로 또 한번 연결을 할 수밖에 없겠네. 명사의 쓰임을 갖는다라는 건 필수야 아니야? 명사는 필수야. 형용사의 쓰임을 갖는다는 건 필수야 아니야? 언제만 필수지? 이거 대답 못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누군가 답해줬어. 보어로 쓰이는 경우에만 필수 성분이 등장하는 거. 생각보다 주어, 목적어, 보어 구분하는 문제가 고등학교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에 어느 정도 틀이 생겼다. 난 이제 알 것 같다. 기준이 뭐가 돼야 돼? 주어진 문장을 보고 1, 2, 3, 4, 5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냐 없냐로 잡으시면 돼요. 대부분의 문장이 분석이 돼. 그럼 나는 문법적 개념이 잡힌 거야. 각각의 어떤 이론들은 알고 있어. 문장에서는 적용이 안 돼. 분석이 안 돼.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영작 절대 못 건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뭔데? 고등부 가면 100점 만점에 70점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30점은 주관식으로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전교생 중에 30점 중에서 1점 이상 맞는 애들 절반도 안 돼요. 다 30점 버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평균이 낮으니까 괜찮아? 절대 아닙니다. 고등부에서도 1등급은 다 90점대 중후반 찍혀요. 그럼 이 점수 나오면 서술형 다 깎이고 70점 맞으면 잘 나와야 3등급 나와. 그거는 못 써먹는 점수란 얘기야. 진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오늘 진도 나가는 분사까지 끝나면 개별 과제로 또 이제 영작 들어갈 겁니다. 그거는 매 시간 해와서 시작할 때 쌤한테 제출하시면 돼요. 알겠지? 제출이 잘 안 돼. 과제 수행이 잘 안 돼. 그러면 또 귀찮게 금요일 또는 주말에 나를 또 보게 되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거를 구분하는 거에서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 현재 분사는 뭐뭐하는 중이라고 해석되는 진행의 개념을 나타낼 수 없고, 동명사는 해석했을 때 뭐뭐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었죠. 그지? 그러니까 요 마지막에 설명한 부분이 제일 쉬운 거겠지만 뒤에 있는 어려운 접근 방법도 한번 써먹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실제 문제 풀이 봅시다. 첫 번째, his job, 그의 직업은 뭐 하는 거야? 그의 직업은 driving a truck, 트럭을 운전하는 것이겠지. 그럼 뭐뭐 하는 것이니까 동명사의 쓰임임을 확인할 수 있겠네. 됐죠? 그리고 얘 형식, 몇 형식일까? 그렇지. 일단 첫 번째, 동사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문장은 비동사건 또는 일반 동사건 둘 중에 하나만을 쓰게 되어 있고, 그 중에 비동사가 동사로 쓰이는 건 어차피 1 또는 2형식밖에 쓰일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럼 그의 직업은 뭐 하는 거? 운전하는 거. 운전하는 건 직업. 일치야 불일치야? 일치죠. 일치면 뭐라 그랬어? 일치는 보어란 얘기야. 불일치는 목적어고. 그럼 앞에는 주어고 뒤에는 일치하니까 보어. 몇 형식? 2형식 문장. 주어 동사 보어. 추가 질문. 그럼 여기 있는 driving은 to drive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거는
to 부정사의 쓰임을 동명사 ing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은 언제였어? 그래. 주어 또는 그렇지. 보어 자리에 위치하는 경우는 이놈들을 서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어인 경우에는 앞에 쓰인 동사를 명확히 판단해야 돼. 기억나는 동사들이 뭐 있겠죠? 뭐 mind, enjoy, finish 이런 것들이 있었고, 좋아하다, 사랑하다, 싫어하다, 시작하다, 계속하다 있었고, 그지? 이런 부분 아까 또 똑같은 얘기 이해가 잘 안 됐어, 암기가 안 됐어, 영상 자꾸 공유해달라고 부탁 좀 해 얘들아. 그냥 막연히 올려봤자 어차피 안 보니까 그럼 나도 기분 나쁘잖아. 좀 의지를 갖고 보내주십시오 하면 링크 다 보내줄 테니까.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는 보어 자리니까 바꿀 수 있음. 이 형식 체크. 다음. collecting stamps. 우표를 수집하는 것은 재밌다. 그럼 뭐뭐 하는 것이니까 여기도 역시 동명사인 건 확인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다는 건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 is가 나오는 거겠죠. 그지? 자, 그리고 우리 단어 하나 추가하자. 방금 이 스탬프 뜻이 뭐라 그랬어? 우표야, 우표. 오케이? 하지만 얘는 명사겠지. 이 스탬프는 실제로는 동사로 더 많이 쓰여. 동사로 스탬프 무슨 뜻일까? 도장을 꽉꽉 눌러. 아래에 있는 걸 짓눌러. 그래서 짓밟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스탬프라는 건 짓밟다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단어들이 품사가 바뀌면서 의미가 연관성을 띠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놈들이 대다수야. 규칙성이 떨어지는 그지 같은 영어의 특징이니까 외워야 돼. 알겠지? 외워야 돼. 그래서 우표를 수집하는 것은 재미있다. 의도하는 부분은 이런 거죠. 앞에 있는 명사가 분명히 복수 형태인데 동사는 단수를 쓰고 있어. 이유는 동명사가 주어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collecting은 to collect로 바꿀 수가 있겠지. 주어 자리니까. 그죠? 왜 이런 얘기 자꾸 장난치는 거? 글자 수 제시한다 그랬어. 지금 이 문장은 하나, 둘, 셋, 네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collecting을 to collect로 바꾸면 5단어로 전환되겠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다음 문제. keeping pets.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입니다. a good thing. 좋은 것입니다. 뭐뭐 하는 것이니까 동명사 맞겠고,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하겠고, 주어 자리니까 to keep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 됐지? 그럼 애완동물을 기르는 건 좋은 거, 좋은 건 기르는 거. 일치야 불일치야? 일치겠지. 보어 자리. 근데 이 보어 자리는 관사를 낀 명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Is he studying in his room now? 그럼 이렇게 문장을 바꾼 의문문. 그놈은 공부하고 있습니까? 방에서. 그는 공부하는 것입니까? 공부하는 중입니까? 중이겠죠. 단순 해석으로 얘가 분사임을 확인할 수 있어. 정답은 4번이 되겠지. 오케이. 그는 공부 중입니까? 라는 해석이니까. 5번은 enjoy가 나오면 무조건 동명사. 목적어인 동명사니까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체크하자. 그들은 좋아해. 뭐를? 뭘 보는 걸 좋아하죠? 달이겠지. 그지? 초등학교로 가면 이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들을 관사 너로 꾸며줄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12월부터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 문에다가 s를 붙이기도 해요. 세상에 달은 몇 개 있어? 하나 있겠지. 이건 달 여러 개가 아니겠지. 이럴 때 무슨 뜻이야? 문은 위성이란 뜻도 될 수 있어요. 하늘에 두 눈으로 떠 있는 것들. 그래서 무조건 달로만 우리가 암기할 게 아니라 위성이란 단어도 될 수 있으니까 문에 s를 왜 붙이지? 다른 의미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적용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10번 문제. 그는 혼자 쇼핑하는 것에 익숙하다. 정답 몇 번? 1? 정답은 3번. 오케이, 승질을 할 수 있어. 공부하면 돼. 근데 이거는 진짜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고 틀리는 문제인데 제발 한 방에 끝내주세요. 다 적어야 돼.
그냥 used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면 우린 얘를 뭐라고 해석하지? 무엇 하곤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 방법을 적용하면서까지 정리하는 이유는 자, 영어에서 만약에 과거 시제를 쓰면 우리는 현재의 상태를 알 수 있나요? 과거를 쓰면 현재는 알 수가 없지. 반대로 현재를 쓰면 과거의 상태는 알 수가 없지. 왜? 그냥 각각의 시제이니까. 하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시제가 존재했어. 옛날의 상태, 지금의 상태를 한 번에 설명하는 건 뭐가 있었지? have pp. 현재 완료라는 게 등장하면 과거도 지금도 알 수가 있었지. 그럼 반대로 have pp가 등장하지 않으면 두 가지를 한 번에 알 수는 없겠죠. 그치? 이거에 예외되는 파트가 여기 있는 요 놈입니다.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그런 행위가 이뤄졌지만 반대로 현재에는 그 행위는 일어나지 않음을 밝혀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어제 공부했다. 과거에 공부했지. 현재는 모르지. 지금 공부하고 있죠. 어제 공부했어요? 모르지. 뭐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만약에 예문을 이렇게 썼어. used to study라고 했어. 그럼 예전엔 과거엔 공부를 했고 현재는 안 한다라는 두 시제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놈과 비스무리하게 쓰이는 것. 뭐 있었어? 여러분 수학 시간에 이런 기호 쓰죠? 유사한 거? 그지? 유사한 건 누구 있었어? would가 있었지. would도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를 갖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중학교에서 출제가 되는 영역이니까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필기해 주세요. 둘 다 무엇 하곤 했다라는 뜻인데 이 두 가지를 완벽히 일치하는 표현으로 갖다 붙이지 않고 이렇게 유사하다라고 했던 이유는 기억이 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used는 뭘 설명해? 얘는 행동과 상태를 모두 설명할 수 있고 그냥 would라는 놈은 행동만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이랑 야구를 하곤 했다. 지금은 안 하겠죠. 그럼 play라는 건 행동이니까 둘 다 써도 상관없어. 근데 뭐가 있을까? 옛날에 우리 집 마당에는 사과나무가 있었다. 사과나무가 있다라는 건 행위가 아니잖아. 그지? 그런 경우는 used는 쓸 수 있지만 would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런 차이까지 구분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귀찮으면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좀 연결해야죠. 하나만 있으면 시험에 나올 이유가 1도 없는데 이게 짜증나는 건 비동사가 등장하고 used가 나오고 to가 나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보통 to가 보이면 동사 원형을 생각하겠지만 이 자리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to 플러스 명사가 됐다라는 건 앞에 있는 얘가 뭐란 얘기죠? 그렇지. 전치사란 얘기지. 전치사 뒤에 등장하는 명사는 어떤 특징을 가져?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우리 동명사를 쓰기로 했었잖아. 그래서 단순한 공식은 분명히 이렇게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be used 플러스 무슨 ing라고. 그치? 그럼 익숙하다. 쌤도 수업하면서 겁나 유치하지만 암기를 겁나게 안 하니까 익숙해지다라고까지 암기를 시켜요. 그럼 헷갈리진 않을 테니까. 동사가 위에 거 동사가 오면 하곤 했다. ing가 오면 익숙하다. 이런 개념으로. 얼마나 안 하면 이딴 짓까지 하겠니? 제발 좀 외우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to 플러스 ing라고만 나오면 그냥 명사가 나오는 경우는 못 풀어요. 틀렸다고 간주하면 안 돼요. 나는 이런 문화에 익숙해졌다. I'm used to this custom. 그냥 명사가 나와도 돼. ing가 안 나와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왜 지금까지 맨날 ing라고 중학교 때 외웠어?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근데 더 정확히 암기 한 번만 더. 여기서 ing가 등장하는 이유는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이기 때문에 얘를 동명사로 바꿔서 나타냈던 것 뿐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치? 이 이해가 좀 어렵다라는 건 전치사 뒤에 동명사의 개념이 아직 암기까지 안 갔다는 거니까 또 성분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비동사를 썼고 used를 썼어. 그럼 우리 be 플러스 pp를 뭐라고 하지? be 플러스 pp를 수동태 사용하는 거야, 사용되는 거야? 사용되다겠지. 뒤에다 뭘 갖다 붙여? 투부정사. 그럼 단순 해석하면 무엇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적은 건 문법적으로 겁나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아래에 있는 요놈과 형태가 비스무리하니까 장난을 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앞에 비동사가 붙는지 안 붙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없었고 여기는 있었으니까. 그 다음은 뒤에 동사가 오는 경우인지 아니면 ing가 오는 경우인지를 구분해야 되겠지. 이 세 가지 차이를 장난치면서 시험 문제 낼 수 있고, 자, 결론적으로는 얘가 제일 중요한데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이때 비동사는 이렇게 get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건 쓰셔야 돼요. 비동사 플러스 pp를 수동태라고 표현하는데 get 플러스 pp 역시 수동태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걸 조금 더 큰 틀로 설명하면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것과 get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건 비슷한 쓰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get은 뭐뭐를 얻다라고 하면 타동사겠지만 상태 변화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I get happy, 나는 행복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의미는 비슷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갑니다. 그러면 자, 그럼 문제. 여기는 익숙하다니까 비동사 들어가 있고 used 플러스 ing까지 확인하면 되겠지.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 보이면 go라는 동사 뒤에 지금 쇼핑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지. 근데 보기 공통적으로 이 shop에는 뭘 붙였어? ing를 붙였죠. 그 말은 go 역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다라고 확인하면 됩니다. 오케이. go 다음에 to랑 ing를 물어보면 그때는 ing가 정답이 되는 거. 자, 11번. that과 다른 것을 고르라 라고 합니다. 정답은 누가 될까요? 역시 동명사랑 분사를 구분하는 거. 몇 번? 정답은 4번. 오케이. 자, 첫 번째 taking a walk. 산책을 하는 것 매일매일.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언급은 일반적으로 부사가 된다 그랬어. 그럼 산책하는 것은 뭐하자? Very good for you. 너에게 겁나게 좋대요.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하면 되겠죠. 2번 같은 게 주의해야 돼. 비동사 플러스 ing는 구조상으론 진행 시제가 되겠지만 해석을 해보시면 내 취미는 책을 읽는 중이 아니겠죠. 그지? 책 읽는 것이 취미니까 보어 자리에 있는 동명사. enjoy 나왔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1도 없겠죠? 자, 5번째 먼저 할까? 이거는 정답은 아니지만 별표. 겁나 중요한 문장. 그녀는 devote가 무슨 뜻일까요? 얘들아, devote는 자, 엄청 중요해. devote 다음에 이제 명사가 나오는데 이 명사에는 보통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인생, 남은 시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to가 따라올 거야. 자, 여기도 보시면 잠깐만 이렇게 devote가 나왔고 to가 나왔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보통 to 플러스 뭐가 필요해? 동사 원형이죠. 근데 안 쓰고 ing를 쓰고 있지. 그럼 얘도 전치사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ing가 따라와서 중요한 거. to 플러스 ing. 이런 것들이 보통 문법책에서는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라고 나와요. 형태상으로는 to 같지만 ing를 쓰는 거. 자, 몇 가지만 정리할게. 얘는 뭐뭐를 헌신하다는 뜻입니다. 헌신하다. 바친다는 얘기지. to 플러스 ing. 얘들아, 중1 때부터 배웠던 게 있을걸? 학수고대. 고대하다, 기대하다. look forward to 역시 어쩌고 저쩌고 ing. 그냥 단순하게 기대하다라고만 쓸게요. 이건 암기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to 플러스 ing니까. 뭐뭐를 기대하다. 자, 그 다음 거. 이거는 모르면 고등학교 문제는 못 풀어요. 이것 때문에 정리하는 거야. object, 우리가 아는 바 무슨 뜻이야? 물체겠지. 하지만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일까? 그렇지. 동사로는 반대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object to 플러스 역시 ing가 나옵니다. 다 공통점이 보이시죠? to 플러스 ing, to 플러스 ing, to 플러스 ing. 자, 하나만 더 적을까? key to ing. 키는 무슨 뜻이야? 키, 열쇠겠지. 그러면 해석하면 뭐뭐의 핵심이다. 뭐뭐의 열쇠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그래서 to 다음에 원형, 동사 원형을 쓰지 않고 ing가 따라오는 이런 특수 구문들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가 아니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 자, 잘 쓰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기 정답이었던 4번. 얘들아, 이 중간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플러스? 그렇지. 이거 우리 분사하면서 설명했던 건데 기억이 날까? 저 소녀는 누구십니까? 어떤 소녀? 피아노를 playing, 연주하고 있는 소녀야. 어떤 경우라도 다양한 접근 방법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명사가 나오고 뒤에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의 형태를 취하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요래 꾸며주면 무조건 뭐를?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으로 갖다 붙이세요. 이게 문제풀이에선 가장 좋고 오답으로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니까. 그때 ing와 ed,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건 역시 잘 암기하고 있을 거라 믿고, 이런 것들을 구분함에 있어서 자동사와 타동사의 중요성도 매우 강조했었지. 기억나요? 자동사는 뭘로 바꿀 수 없다? 그렇지. 수동의 개념을 설명하는 pp로 바꿔 쓰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여러분이 고등학교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 왜 자꾸 똑같은 말 반복하는지 조금은 와닿을 텐데 조만간 한번 해봅시다. 고등부 시험 문제 편집해서 한번 여러분이 풀어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 거 12번.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 오케이. 그럼 정답 먼저 체크하면 접속사. 그것들은 가지고 있죠. 뭐를? float가 무슨 뜻이야? float는 뜨다. 그럼 둥둥 뜨는 씨앗들을 가지고 있어서 얘는 누군데? 이런 단어까지 암기할 정도면 여러분들이 단어 실력은 어마어마하겠죠. 민들레. 몰라도 돼. 자, 민들레는 are found, 발견되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얘는 씨앗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현재 분사겠지.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는 동명사. 뭐 쉬운 거 먼저 체크할게요. 3번. 일기를 쓰는 행위는 뭐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주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 되겠고요. 4번. 운동을 하는 것은 주어인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5번. 굉장히 중요한 거. 그들은 sleep better, 잘 자. 만약 그들이 있다면 sleeping bag이 뭐죠? 침낭. 잠을 자는 가방이니까
그럼 분명히 명사를 꾸미는데 왜 우린 이놈을 분사라고 설명하지 않죠? 분명히 명사를 꾸며줬지.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가 맞지. ing를 썼는데 형용사로 쓰이는 건 누가 봐도 분사야. 근데 정답은 분사가 아닌 동명사래. 왜 그런 거야? 관사는 상관없어요. 관사는 뒤에 명사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들어본 거 빨리 떠올려야 되는데, 동명사는 명사죠. 형용사가 아니지. 근데 어떤 경우는 이 동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어. 그때는 어떤 특징을 가질 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용도와 목적을 설명할 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sleeping, 자고 있는 뭐 아기가 있다고 칠까? 그럼 이런 경우는 단순히 자고 있는 아기니까 명사의 상태를 수식하는 형용사, 분사가 맞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뭐 sleeping bag은 나왔으니까 바꿔볼까? sleeping room이라고 해보자. 그럼 sleeping room은 무슨 말이야? 잠자는 방, 수면실이겠죠. 이 방을 왜 만들었어? 자려고. 이 방을 만든 목적이자 용도겠지. 이런 경우는 명사의 수식은 맞지만 현재 분사가 아닌 동명사의 쓰임으로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수면실, 지금 나와 있는 침낭, 아니면 흡연실, 대기실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올 겁니다. 수식인 건 맞지만 용도, 목적이라는 또 다른 개념까지 또 추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변수가 발생해, 예외가 발생해. 그럼 뭐가 중요한 거?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기본을 모르면 왜 예외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을 테니까 알겠냐? 자, 됐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5번에 해결이 됐고 정답 찾았고 1번 요거 물어보자. 여기 pass는 왜 ing 붙여야 돼? 누구 때문에? 그렇지. 앞에 of가 있어. 우린 이런 걸 전치사라고 했어.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겠지. 그지? 근데 얘는 솔직히 문제가 좀 구려요. 그럼 passing the exam, 나는 확신합니다. 시험을 통과한대. 시험을 누가 통과하는 거야? 내가 통과하는 거지. 그럼 통과하는 주체를 밝혀주고 있는 이런 놈들을 우리 유식하게 뭐라고 불러? 그렇지. 의미상 주어겠지. 의미상 주어를 왜 쓴다 그랬어? 그렇지. 몰라서. 행위의 주체. 문장을 해석했는데 누가 하는지 몰라. 그런 경우는 의미상 주어가 필요하지. 근데 여기는 얘가 없어지더라도 나는 확신합니다. 통과한대요. 그럼 나니까 내가 통과하겠지. 그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의미상의 주어를 갖다 붙인 조금은 이상한 문장이 되겠고요. 그럼 중요한 거 내용 정리 한 번만 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밝혔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어떤 형태가 돼야 돼? 동명사 앞에다 뭐를 갖다 붙여요? 지금처럼. 그렇지. 소유격의 형태 또는 목적격의 형태를 갖다 붙이면 그게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전치사 두 가지 뭐 있었어? 그렇지.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of나 for 두 가지를 장난쳤었고 고등학교에서는 요 놈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복합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13번. 이거 해결할 수 있으면 동명사의 기본 개념은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실제 난이도를 따지면 겁나 어려운 문제야. 나는 afraid of it, 그게 두려워. it은 대명사니까 앞 내용을 받아줄 거야. He drove too fast, 그는 겁나 빨리 운전해. 그럼 내가 두려워하는 건 그 시끼가 운전을 빠르게 하는 거겠지. 그럼 이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지금 운전하다라는 드라이브를 이용해야 돼. 운전이 두려우니까
지금 동사가 나왔지. 동사 못 써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따라서 우리는 drive가 아닌 driving을 쓰는 게 맞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나는 두려워. 운전을 누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게 되겠지. 문장의 주어가 나니까. 실제로 운전의 주체는 누가 돼야 돼? 그놈이 돼야 되겠지. 그럼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앞에다 밝혀줍시다. 사람, 그놈이니까 him 또는 소유격 his를 쓰면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 번만. 지금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중간에 접속사는 없습니다. 동사 뒤에 동사는 나올 수가 없겠지? 이게 출발이 돼야 되겠고,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ing가 필요해요. 두 번째 단계. 근데 여기서 끝내버리면 운전의 주체는 내가 될 거니까 의미상 주어를 밝혀줍시다까지. 물론 한 가지 더 곁들이면 우리가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쓰는 전제 조건이 뭐였어? 그렇지. 시제가 같았어야 돼. 시제가 다른 경우는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그냥 갖다 붙일 수 없다고 했었으니까요. 지난 시간에 예문 막 swim to swim 했었지. 기억나죠? 그거까지 적용해 주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마무리 지을게요.